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국민의 지임이 앞섰다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리얼미터는 우리 앞으로 수용 안 하고 소개 안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갤럽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라 하락했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고.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0% 이렇게 둘 다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리얼미터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섰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0.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는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0.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나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문항을 똑같이 배열하든가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어떤 여론조사는 13%나 민주당이 앞서면 이거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방송 리얼미터 방송을 보면 자기네들도 조금 뻘쭘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현재 그 사람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과 현재 정책을 반영하는 것, 상황을 반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라고 약간 살짝 좀 빠져나가요. 이 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심했나? 이 생각을 했는지 자기 변명을 좀 하더라고요. 자기 변명을 좀 하고 나가는 거 보면서 리얼미터가 참 왜 그런지까지 모르죠. 왜 그런지까지 모르는데 리얼미터가 그래도 많은 공신력을 얻게 된 게 사실 2016년 총선 때였잖아요. 2016년 총선 때였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 총선에서는 리얼미터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객관적인 뭐 어떤 기준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다들 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높게 나온 여론조사 보면서 기뻐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거야.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대부분 뭐 인구 분포나 성별, 지역별, 뭐 직업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면 상당 부분 정확하다며. 근데 하루 사이에 두고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는 민주당이 지고 있고 하나는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오중이 떠중이들 다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뜬금없는 여론조사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대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건 여론조사 법을 정비를 해서라도 뭔가 일관된 결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기계음으로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여론조사가 필요 없지. 이건 공해지. 의사들 반영하다니까 의사들만 반영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당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요.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큰 고객이래요. 여론조사 기관이나 모든 데 고객인데 거기에 수입이 많잖아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는 거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이런 혼자 그런 생각이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하게 볼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진보층의 55%가 민주당 지지하고요. 보수층의 43%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이 결집도도 꽤 높은 편이고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28, 국민의힘이 16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우리의 필생의 라이벌인 내가 곧 인수할 회사 YTN의 그 토론을 낮에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중도층 돌아섰나? 어떤 제목을 거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중도층아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향이 중도층인 사람들은 민주당을 28%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16% 지지해. 사실은 이 중도층은 민주당 지지하는 중도층은 개혁적 중도층이에요. 나라가 잘 된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중도층은 샤이 보수예요. 쉽게 표현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보수로. 그리고 39%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있거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가지 못하고 무응답층으로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그 대선 주자 지지율도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1, 2등은 보실 필요 없고요. 3등만 제가 언급 좀 하고 갈게요. 윤석열이 지금 13%가 나왔다고.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순서인데 윤석열이 13% 나왔다고. 이분 대선 나오셔야겠어요. 나오셔야죠. 그럼요.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당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당으로? 그게 궁금하네. 성렬이 형 대선 나오세요. 거기서 뭐 검찰청이라고 검찰당? 하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네. 뭐 이렇게 종기나 걸리지 마시고요. 대선 나오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오세요. 윤석열 씨가 대선으로 나오는 순간 저한테 존나 까여요. 정말 못하고 정치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금 최근에 그 대응하는 거 보면 노련함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밀어붙이는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이더만. 아 형님 뭘 성녀들 형님까지 나서십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승질만 있지, 승질만. 윤석열 씨랑 둘이 앉아서 대선 토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뭐 복지라든지 남북관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또 모를 거야. 내가 정치한다 칩시다. 당신이 안다 칩시다. 분하님이 안다 칩시다. 어쩌라고요? 아니 내가 그걸 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우리 밑에 애들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론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어떤 정당이 어떻게 더 나올지는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라면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 뭐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쓰이는 그 이유가 윤석열이 난리를 쳐가지고 막 정부가 좀 막 뭐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그러면은 리얼미터 같은 데서 어저께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그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민주당이 좀 안 좋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은 여론조사는 웬만하면 이게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게 트렌드나 흐름이 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는 어떤 일정한 흐름을 끌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약간 조작하는 형태로 갖고 가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리얼미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론조사는 완전히 막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와. 선거도 다르해.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민주당을 국민의 짐이 앞섰다.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 짐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면서. 왜? 한 게 없으니까.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60%가 넘는 정당이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요. 그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윤석열 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막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여론조사 중간중간에 엄청 배치를 해. 또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 배치를 한 다음에 물어봐. 그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일부 처리할 수 있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니까. 신이 안 나서. 저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열심히 문재인 정부 흔들어 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해. 요거를 최대한 드라이하게 지지율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짐 쪽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이건 의미가 없다. 지지율은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있다가 다음 주 9일까지 웬만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주당 다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중도 개혁층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다수 지지할 거예요.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 입장에서는 한 것도 없는데 발목 잡기만 하다가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사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수치는 사실 정말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소속인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영이나 김종이나 지금 그 머리 아픈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있는 선수들이 부각이 돼야하는데 윤석열이라는 그 얼굴에 다 가려져 있어요. 선수들이. 그 당연히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선수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정치 초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총장 끝나면 이 사람은 저기 법률 고문으로 가서 여생을 보내실 분이잖아요. 정치 못 나옵니다. 지금 그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부동산이거든요. 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간의 갈등 이건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거야. 국민의 짐한테는 진짜 짐이죠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지율을 뺀다고 쳐. 그럼 국민의 짐한테 대안이 있습니까? 국민의 짐한테 정권을 맡기거나 국회 다수당을 맡기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23억, 73억씩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 국민의 짐이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2주택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대안도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을 앞서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부동산 정책이 뭐였냐면 지금 입주한 아파트는요. 언제 됐냐면 3, 4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4년 전에 지었으면 박근혜 때에 그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오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부동산 정책은 언제 되냐? 앞으로 3, 4년, 4년 후에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지. 박근혜 때 얼마나 부동산 정책 못했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알아야지 본인 잘못인 거죠. 정변 빚내서 집 사지 않았어요? 빚은 냈어요. 빚은 냈는데 집은 없어요. 전세구나.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담배를 끊으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은 다 무조건 담배를 끊 20년, 30년씩 담배를 끊고 이 담배 끊은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해요. 어떻게 안 좋으세요? 뭐 담배 끊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요. 처음에 한 몇 개월은요. 가렵고요, 입맛도 떨어지고요, 냄새도 잘 못 맡겠고, 선생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 더해요, 떨리고요, 졸려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 그러시구나, 그게 참 힘드시군요. 근데 담배를 이렇게 끊으면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넘어야 그때부터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에요. 실제 담배를 끊는 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동산 값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건국되고 70년 이상을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 부동산 이런 빈부격차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악습을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하면 부작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그러면 그 부작용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을 거쳐서 가격이 안정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 거다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언론이 할 일이고 평론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하고 평론가들은 그쵸, 아프죠, 다시 피워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담배 다시 피워야 되겠네. 기침을 더 해요? 아이고, 한 대 피세요. 같이 필까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지적 안 해주고 그래놓고 담배 끊으라고 해서 부작용 나왔다. 김현민은 무능하네, 경질됐네. 이 프레임은 몰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바보 같은 건 있긴 해요. 임대업자들을 사실상 뭐 허용해주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건 제도권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취지는 있었는데 어떻게 변질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까 어떤 분이 시행착오를 뭐 수십 번씩이나 하냐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용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세게 하면 기본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반발할까 봐 집값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굉장히 어려워질까 봐 좀 약하게 했더니 풍선의 효과 같은 걸로 이쪽으로 삐져나가고 저쪽으로 삐져나가서 막 두더지 게임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저번에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버럭했는데 부동산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그걸로 돈 버는 걸로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투기로 작용을 했다고. 그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뇌피셜인 거예요. 우리는 원칙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뭐 집이 어쩌고저쩌고 막 재건축이 어쩌고저쩌고 난 관심 없어. 집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사람들. 우리 동네에 동작구 관련해 부동산마다 붙어있는 빨간색 그 입구마다 붙어있는 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뭐 실패를 규탄한다 이렇게 다 써놨어. 한 집도 빼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게 당사자란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야 되고 그 집값 오르는 과정에 그 거래 같은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야? 집값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인데 그 문재인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들 그 집값을 오르게 일조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올리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잖아. 우리는. 기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부세나 그런 그 보유세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보유세는 일가구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안 냅니다. 뭐 서울시가 이제 다 종부세 대상에 돼서 내겠다. 그래봤자 1년에 종부세 8만 원, 10만 원 내는 것만이 없고요. 여러분이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내년에 있는 555조에 들어가는 국세고 우리가 혜택 받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세금을 제대로 안 거친 거예요. 안 낸 거야 우리가. 혜택을 본 거지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의 정상화가 되는 모습인 거지 이걸 뭐 부동산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지금 나오는 모든 기사들 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언론이 정말 적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책을 발표를 해. 근데 일부의 문제를 갖고 와서 이 정책이 나왔는데도 저기 집값이 또 올랐다더라고 신나가지고 막 북을 두드리는 거야.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힌다고. 경제 부동산 같은 건 다 심리예요. 그 심리 속에 당신들 괜찮아. 집값 올라가고 있어. 계속해서 호가라도 막 더 불러라고 하고 같이 어깨에 걸고 나가는 새끼들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국민들 국민성 바뀌지 않으면 집값 못 잡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내 집값 떨어지는 걸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해. 내가 지금 5억 주고 샀는데 10억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무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다만 그 집값이 오르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괴로움에 빠집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오히려 정부를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알아줄 건 있어. 더 세게 해라. 세금 더 걷어라. 보유세 더 올려라.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유세를 올라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이 강남에 있는데 2025년에 3천만 원 된다? 그 보유세가 3천만 원이 되려면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 줄 아십니까? 그 집이 80억짜리 정도가 집이 돼야 보유세가 3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80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이 1년에 3천만 원 보유세 못 내면 그 집 나가야죠. 팔아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주시면 제가 낼게요. 자, 어쨌건 국민의 지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진짜? 아니,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미친놈들이 있는 정당 얘들이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면 되냐? 부동산 값을 올리고 싶어서 4년 전에 준비했던 거가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